세가 들어온다 싶고. 그럼 이제 문제는 요걸 빼고 줘야죠. 근데 4등분도 빼야 돼요. 자, 그럼 먼저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계산했더니 값돌이니까 여기는 한 사람인데 원래는 전 직원들 다 합쳐서 하는데 그냥 한 사람이라고 대면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자, 건강보험 2만 원 나왔다 가져놔.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본인 부담해야 돼요. 네. 그러면 월급에서 떼내야 되겠죠? 자, 건강보험 예수금 얼마? 10,000원. 근데 회사가 이제 10,000원을 보태준 거야. 원래 얘는 분리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냥 기억하려고. 알았죠? 다음 고용보험 예수금 2만이랑 카드 똑같이 없는 거야.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10,000원을 또 10,000원 회사에서 내주고 맞나요? 네. 다음 산재보험 2만원이다. 얼마 더 줘야 돼? 10,000원. 산재보험은 정했다. 회사가 2만원. 됐나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 자, 2만원이다. 얼마? 10,000원. 10,000원을 하고 회사가 나중에 10,000원 보태주고. 자, 그러면 원지수 한 게 얼마예요? 30,000원. 아니. 85,500원. 그죠? 네. 나머지 뭐 보통 예금이나 또는 현금으로 추가되겠죠? 91만 5천원을 추가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 문제를 만약에 한 문제로 이 문제를 하나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얘는 이제 상당히 적은 문제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사전에 급여 얼마? 100만 원. 또는 임금. 됐나요? 임금도 재수당 상여에서 되든지 따라든지. 자, 대신 얘는 500번 되겠죠? 네. 대변에 예수금 이렇게 하나로 씁니다. 85,000원. 나머지 보통 예금 또는 현금으로 91만 5천원. 이렇게 분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 전체 문제를 하나로 안 돼요. 시험에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얘도 시험에 나오지만 얘도 나와요. 어떤 얘? 얘도 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납부한 부기가 더 잘 나와요. 갖다 내는. 먼저 근로소득 얼마? 5만 5천 갖다 냅니다. 자, 다음 달 시집이다. 시작. 현금 얼마? 55,000원. 자, 그러면 근로소득은 회사가 얼마 보태줘요? 직원을 위해서? 보태주는 거 없어요. 그렇죠. 근로소득은 저의 본인만 보태요. 그렇죠? 회사가 보태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차변은 뭐예요? 근로소득 예수금 얼마? 55,000원. 자, 이렇게 하면 그래서 끝났어요. 그렇죠? 네. 건강보험 갖다 낸다. 네. 현금 얼마 갖다 내요? 20,000원. 자, 그러면 건강보험도 뭘 받아놨어요? 예수금 10,000원. 예수금 얼마? 10,000원에. 자, 나머지는 회사가 대주는 거죠? 네. 자, 뭐라고 해요? 내가 얘기했죠? 대주는 돈을 복리후생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에 기초일 때 배운 거 다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때 이게 두 사람 더하면 네. 500건 때 복리후생비 5,000원, 800건 때 공유생비. 복리후생비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네. 자, 다음 고용보험 갖다 낸다. 현금 얼마? 20,000원. 자, 고용보험 예수금. 예수금 얼마? 10,000원. 10,000원. 회사가 대주는 돈 복리후생비. 10,000원. 예, 500건대도 800건대도 구분하셔요. 네. 산재보험 갖다 낸다. 네. 현금 얼마? 20,000원. 2만원. 사전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2만원. 예수금 없어요? 네. 500건대, 800건대. 국민연금 갖다 낸다. 현금 얼마? 20,000원. 2만원. 자, 국민연금 예수금 원칙 한거 얼마? 10,000원. 나머지 10,000원 보태준 거죠? 네. 뭐라고 합니다?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아. 이게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국민연금만. 원칙이 세금입니다. 국민연금법이 아. 예. 국민연금을 제때 안 내면 안 주도 거예요. 아. 그렇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합니다. 자, 근데 요것마저 굳이 단서가 공민수행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공민수행인데 시험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 가야 돼요. 그럼 원칙이 뭐라고요? 빨리요? 세금과 공과. 세금과 원칙이라는 꼭 기억하세요. 얘가 원칙이라고요. 알겠죠? 네. 자, 얘를 한 문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개변의 현금 얼마? 8만 원. 13만 5천 원. 차별의 예수금 얼마? 8만 5천 원. 공민구생비 500건 되든 800건 되든 4만 원. 세금과 공가 만 원. 500건 되든 800건 되든 만 원. 이걸 다 전체를 하나로 하면 이렇다. 알았죠? 네. 그 다음 실제 시험 문제는 요거랑 한 문제 내고 요거랑 뭐 이런 식으로 막 짬뽕 시키면 돼. 두 개든. 알았죠? 네. 그럼 문제를 따라하세요. 따라해주고 나중에 합치면 돼요. 이렇게 합치는 거. 이해가세요? 만약에 이 두 개를 합쳐서 나왔다. 그럼 대변의 현금 7만 5천 원 쓰면 되고, 맞죠? 차변에 예수끼리 묶어서 6만 5천 원. 요거만 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입력할 때만 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처음부터 공개할 때 헤매고 시간 요거 한 문제 때문에 시간 길게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했잖아. 회계 1급은 2시간 시간 주면 다 줄어드니까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시간 엄도 안 돼 버리면 뒤에 걸 못해서 점수가 안 준다고 맞죠? 뒤에 문제 아는 문제가 나와 있어도 못해요. 시간 없으면 못한다. 그다음 소수 문제 말고 연습은 충분히 하겠지만 자 그래서 요거 문제 이렇게 해서 예수금 얘기는 끝.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문제 두 개. 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수금 가보면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 잘 보고 타닥 해줘야 돼요. 이 문제를 많이 풀더라고. 읽을 것도 많아요. 뭔 말이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밑줄 치고 사이 끌는 거 끊고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거고 이런 거 잘 해줘야 돼. 한번 읽을 때. 그래서 분개할 때는 답안지처럼 분개하지 말고 저러면 헷갈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고 나중에 합쳐버리라고 입력할 때. 알았어요? 네. 그래야 빨리 나오고 정확히 나온다고. 자, 요거 연습하시고요. 자, 분명히 연습하셔야 돼요. 왜 이 답이 나왔는지. 자, 다음. 자, 여기까지서 예수금 얘기는 끝. 됐나요? 네. 다음. 자, 부가가치를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얘를 이 안주가 앞에서 해드립니다. 여기다가 세무이익 들어가서는 몇 가지 더 추가될 거예요. 기본만 여기서 배우고 같으니까 조심하라고요. 자, 1월부터 3월까지다. 4월 25일 신고는. 그러면 이제 신고서 생각해야 돼요. 신고서. 우리 신고서 아까부터 계속 조회를 해봤어요. 신고서. 가가 30만 원입니다. 가가 뭐냐면 부가가치세 예수금이에요. 기억나요? 쭉 가다가 9번 줄에. 그죠? 신고서 9번 줄에 오른쪽에 있는 게 부가를 다 모은 거 아니야? 네. 자, 나가 뭐예요? 나가 17번 줄에. 맞죠? 자, 20만 원이다. 얘가 부가가치세 대금금을 모은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다가 얼마예요? 10만 원인데 보통 요 두 개가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알았죠? 밑에도 알아서 계산하면 나오지 무슨 말인지? 네. 밑에 안 쓸게요. 아예. 그 정도 아니까.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하는데 1월부터 3월까지예요. 그러면 3월 31일 날 자, 부가가치세 정리 분계를 하셔야 돼요.
자, 정기분계는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렇게 마지막 날짜로 정기분계. 자, 일반적 계산입니다. 대변에 있던 뭐 그거. 위에 얼마? 30만 원 30. 차변에 오고요. 얘 대변이에요. 네. 차변에 있던 부대 얼마? 20만 원 대변으로 갑니다. 이해 가요? 얼마 납부해야 돼요? 10만 원? 오늘이 몇월 며칠이에요? 31일. 3월 31일 날짜로. 자, 오늘 갖다 내면 받아요? 안 돼요. 못 받죠? 그래서 갖다 내긴 내야 되는 국가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날짜는 예수금. 아직 국가에다가 못 내고 못 낸 세금이다. 맞나요? 네. 뭐라고 보게요? 부가세. 미지급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는 잘 들어요. 미지급금에도 맡겨줬어요. 근데 지금은 틀려요.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야 돼요. 그 세금은 여러 세금을 다 합친 말이야. 모든 세금 못 낸 건 다 이걸 잘 쓰는 거 알았죠? 네. 세금을 못 내고 언제가는 내야 될 돈, 부채 이런 건 시작. 각종 모든 세금을 못 내고 안 내고 다 이제 꼭 내야 될 돈, 내야 될 세금을 다 미지급 세금. 미집세금. 자, 부채 중에 유동 부채, 꼭 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유동 부채, 미지급 세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자 4월 며칠 날 넣어줘도 25일까지. 원래 4월 1일부터 받긴 받아요. 근데 마지막 날짜 신고해요, 안 해요? 해요. 내용을 써내야죠. 네. 그래서 신고서 학교도 막 제출해야 되죠. 그럼 제출해요. 신고하는 분께 해요, 안 해요? 해요. 신고하는 행위는 관계는 없어요. 어. 써내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납부하는 분께 납부해야 안 해요? 해요. 돈이 나가니까 얘는 분개를 해야 돼. 알았죠? 정확히 말하면 납부분이죠. 뭘 갖다 내야 돼요? 얘가 되죠? 미지급세금. 네. 미지급 세금 얼마? 10만 원. 현금으로 갖다 냈다 얼마? 10만 원. 10만 원. 알겠죠? 네. 이해 가냐고요? 자, 다음 우선전표. 빨리요? 일반점. 일반전표입니다. 일반전표. 저 날짜 정도는 외우세요. 어느 날짜로 해야 되는지. 그 날짜 문제 딱 나오면서 아, 예, 이거는 정기분계 다 들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4월부터 6월 거다. 아니, 예를 들어 4월부터 6월 거다. 시작. 6월 30 날짜로 7월 20일 날짜로 야, 석 달마다 제로가 돼요. 항상. 다음 7, 8, 9월 거다. 시작. 9월 30 날짜로 10월 25일 넣어주고 10월부터 12월 말 거다. 그럼 12월 31일 날짜로 1월 25일 날짜. 알았죠? 네. 이때 우연히 12월 30일 이익의 확정은 기말 정리하고 같은 날이 되죠. 우연히. 네. 그래서 기말 정리 부계로 올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근데 3월 말, 6월 말, 9월 말은 기말 정리하고 같은 날 아니에요. 지원자 단독입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됐죠? 그런데 말이에요. 똑같은 데 한번 보실래요? 자, 신고서 가가 후기예죠? 네. 자, 후기가 40만 원. 나 부대가 자 47만 원이라면 자 언제 아, 볼게요? 네. 3월 31일 날짜로 네. 정기분계 해야 하네요. 해요. 하죠? 이걸 정기분계라고 해요. 차별했던 뭐 부대를 어디로 보내요? 대변으로. 대변으로. 대변에 부대 얼마? 47만 원. 대변에 있던 부위에 어디로? 차변으로. 자, 국가로부터 돈 돌려받아야죠? 네. 이걸 환급이라고 해요. 환급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환급 받은 돈을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시작. 미수금. 7만 원. 자, 환급은 미수금 처리합니다. 미수금.
원래 그래서 미수거 미지역금 하다가 바꿨어요. 이거만. 미지역 세금. 그리고 얘는 그래서 그대로 미수거 그대로 가져갔어요. 맞죠? 자, 그러면 4월 며칠 날 25일 날 신고해요, 안 해요? 해요. 자, 납부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합니다. 어? 납부할 게 아,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분개가 없습니다. 계좌번호 적어놓고 가라고 해요. 신고하면 내용 보더니 오 그랬군요 그러면서 계좌번호 적어놓고 가세요 이러면서 그냥 나오면서 번호만 적어보면 돼요. 맞죠? 자, 요게 두 가지 경우예요. 시작. 납부할 게 있으면 위에 거, 납부할 게 환급받을 없으면. 분개는 이 분개. 자, 그러면 자, 얘는 이걸로 또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하죠? 자, 가가 70만 원, 나가 40만 원. 그러면 6월 30일자로 맞나요? 네. 자, 대변에 그게 9에 얼마? 70, 사변에 9에 얼마? 40, 미지급 세금 얼마? 30. 자,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돼야죠? 네. 그냥 내야 될 거 각자 내면 돼요. 자, 7월 25일 날 자, 신고 납부. 자, 얘가 흘러갈게요. 네. 문제는 똑같아요. 자, 가가 70만 원, 나가 40만 원. 자, 6월 30일 부에 정리 부에 대변했던 부에 70. 얼마? 70. 얼마? 70. 차배했던 부대 40. 얼마 갖다 내야 돼요? 30이에요. 그런데 예정 신고 때 합의금 아직 안 받았어요. 예, 예정 때 환급 안 해줍니다. 이게 뭐 전화 계좌번호 전투가 그러고 안 줘요. 내야 될 때는 제때 안 되면 가산점하고 못해요. 근데 거꾸로 국가가 그러면 줄 돈은 절대 바로 안 줘요. 언제나 기다려? 확정된 가서 줘요. 자, 이게 예정 신고 이항금. 아, 웃기는 나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세부 이익에 연결된 얘기예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정 신고 때 이항 금액은 확정 신고 때 주지 예정 때 안 해줍니다. 그럼 확정 때 얼마 내야 돼요? 30. 30을 내야죠? 네. 사회들 미수금 따요. 얼마? 7만 7만 원 원. 가고 이지급 세금 얼마? 23. 23만 원만 내면 되죠? 자, 그래서 7월 25일 날 자, 신고해야 안 해요? 해요. 납부해야죠? 해요. 뭐만 납부하면 돼? 미지급 세금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예정 때 이항금액, 미수금, 확정 때 따고 나머지만 됩니다. 알았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도 환급해 줄 수 있죠. 네. 예를 들어, 그럼 차변에 와야 하나요? 와요. 미수금 얼마? 예를 들어서, 자 12만 원 이렇게 본다하자 가정이에요. 알죠? 네. 그러면 얘도 미수금. 미수금, 얘도 미수금이니까 미수금이 19만 원 나요. 그렇죠? 네. 미수금 19만 원은 이제 진짜 돌려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다? 환급이다. 이런 건 환급되죠. 다른 게 아니라 또 환급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환급이 7만인데 납부는 3만 원이다. 그러면 4만 원 환급 받을 수 있죠? 네.
그럼 미수금 얼마? 미수금 얼마? 7만 원인데 맞아요? 네. 7만 원인데 여기도 또 미수금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 다음에는 합쳐서 아예 도박 받을 수 있죠? 네. 자, 어쨌든 환급은 두 가지. 첫째, 일반 환급. 일반 환급은 자, 신고 납부 마지막 날로 성실. 즉 7월 25일부터 30일 이내 돈이 들어와요. 이내니까 그전에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고 하루들 늦어도 30일이네. 그러니까 약 8월 25일 안에 들어와요. 알죠? 자, 이게 바로 일반 환급. 두 번째, 조기 환급이 있어요. 조기. 좀 빨리 환급을 받는다 이 얘기죠? 네. 조기 환급 받으려면 첫째 신청서를 내야 돼요. 조기 환급 된다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냥은 아니죠. 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해줘왔죠? 얘는 신청서 해야 한다. 두 번째, 누구만 해주느냐?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즉 수출은 없자. 얘들은 빨리 해주면 빨리 원재료서 빨리 만들면 빨리 해야 혜택이 들어오니까 해줘요. 알았죠? 네. 다음에 정서라는 회사. 자, 저 시설에 있는 걸 좀 더 그래서 계약한 거 이런 거, 계약금 근거 이런 정비 갖다 대면 되겠죠? 돈 들어가니까. 돈 들어가니까 이양하는 거 좀 빨리 내주겠다. 이해 가시죠? 네. 이런 회사일 때 해준다. 자,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좀 조기죠. 얘보다 조기죠. 좀 빠르죠? 네. 자,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 신청 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이 되어 옵니다. 자, 이게 환급 얘기. 환급은 일반 환급, 조기 환급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36페이지에 있는 문제 다 풀립니다. 요 가지고 요걸 몇 번 넣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됐나요? 네. 자, 이상 여기까지 해서 다 끝냈어요. 근데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안 나오지고 세무 2급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우선 일단 요거 끝냈죠? 네. 자, 이랬으면 이제 빨리 보겠습니다. 부가세. 실무일 때 이런 거 해봤어요. 정기임금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퇴직급여 중간 부채를 어떤 식으로 넣는지 다 설명했어요. 12월 말일자로 퇴직금 추계액이 나와가지고 그만큼을 주진 않았지만 단기의 비용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다음 대변에 부채로 설정해놨어요. 그만큼. 맞아요? 매년 지나갈 때마다 대충 부채가 늘어났어요. 기억나요? 그러던 어느 날 퇴직을 하려면 대충 부채를 갚는 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주는 그 분계 기억나세요? 네. 그 기억하라고 했어요 내가. 네. 자, 그 과정을 살펴봅니다. 자, 이게 결산까지 가고 다 엄청나게 자동으로 가고 막 할 일이 많아요. 이 부분.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선을 안 그리고요. 자, 얘는요, 부채 중에서도 퇴직하면 줘야 될 부채. 그래서 얘는 언제 갚아야 돼요? 언제 갚을 줄 몰라. 그래서 뭐가 돼요? 비유도. 비유동 부채가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여기가 퇴직급여 중간 부채가 대변에 있습니다. 그죠? 자, 3기. 자, 12월 31일 결산 때 우리 회사 직원이 총 10명이라 합시다. 10명. 퇴직금 주계 이렇게 나와요. 또는 추산액이라고 해요. 이 말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회사 직원이 10명이라고. 추계, 추산에 이 말 나오면 추리, 추정, 예성, 예산 같은 말입니다. 퇴직금 예정액, 예상액, 추산액, 추리액, 추정액, 추계, 추산액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 회사 직원 10명이 오늘 날짜로 그만둔다면 줘야 될 총 퇴직금은 얼마인가? 그걸 줄임말이 퇴직금 추계액이었죠? 추계액은 전 직원이 오늘 그만두면 줘야 될 부채. 이건 줄임말이 추계액이에요. 추산. 자, 얼마냐면 2천만 원이라고 나왔다 합시다. 2천만 원. 자, 그럼 오늘 문제는 어떠냐? 오늘 12월 말일이에요. 안 좋지만 올해 비용으로 잡혀야 돼요. 자, 2천만 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 2천만 원. 부채가 떨어집니다. 이때 절반은 생산직이고 절반은 사무직이에요. 네. 500건대 퇴직급여 얼마? 1,000만 원. 800건대 퇴직급여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이건 올해 비용, 3개 비용으로 잡혀요. 네. 자, 하나는 제조과 명세으로 가겠고 하나는 손기한으로 가겠죠. 자, 그럼 그렇게 각각하고 말로 했어요. 자, 대변에 12월 31일 자기금액 얼마? 2천만 원. 됐나요? 얘는 항상 12월 말에서 1월 들어 넘어가는 거 아시죠? 네. 여기 얼마? 2천. 2천만 원. 자, 넘어갑니다. 됐나요? 차기 2월 얼마? 2천만 원. 1월 1일 날 전기 2월 2천만 원. 자, 손을 안 넣지만 볼게요. 요게 몇 기? 3기. 요게 지금 4기가 되겠죠. 그 다음 줄. 얘는 계속 넘어가니까 계속 3기, 4기, 5기 계속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갑니다. 자, 4기. 자, 1월 1일자로 대변에 한번 써놓은 거예요. 퇴직금의 중간 부채 2천만 원 현재 있는 상태. 한번 써놓은 거예요. 그해 12월 31일 또 세월이 흘렀어요. 1년간. 퇴직금 추계 추산액 계속 10명 겁니다. 500건대 됐나요? 네. 1,300만 원, 800건대 1,200만 원. 자, 여기서 그때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잘 들어요. 자, 생산직 500건대 생산직은 5명, 사무직도 5명인데 생산직 5명 1년 만에 퇴직금이 얼마가 불어났을 거예요? 300. 1,400이 불어난 게 아니에요. 네. 아까부터 얘기했죠, 내가. 추계액이란 지금 10명이 그만둔다면 줘야 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많아진다고 얘기해서 추계액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만두면 이 직원들한테 줘야 될 전체 퇴직금이 얼마냐, 그걸 추계액이라고 썼죠? 그만둔다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작년에 얼마 돼 있어요? 이만큼 돼 있죠? 네. 여기는 통째로 돼 있지만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 알죠? 그래서 그때 대충 부채하니까 자, 제조부 노사 풍간지 쪽에 땅을 해놨죠. 금액을. 네. 기억나요? 아래쪽에? 네. 해가 합쳐서 위에 4천만 원 돼 있었지 않아요? 네.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채지만 따로 밑에다가 따로 제조와 노사들을 구분했으니까. 자, 얼마 늘어났어요? 잘 봐요. 500. 자, 생산직은 얼마 늘어났어요? 300. 사무직은 얼마 늘어났어요? 200. 그러면 이만큼이 늘어난 거예요. 1년 만에. 그죠? 그럼 이만큼을 부채를 더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안 잡. 이만큼을. 예? 이만큼을 더 부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잡는 거예요. 더. 더 일부러 더. 이만큼의 부채가 더 음.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음. 맞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추가 설정액이라고 그래. 전문용어로. 더 추가시켜라. 더 추가시켜서 집어넣어라. 무엇을? 퇴직. 부채를. 그만큼 부채가 늘어난 게 아니라고 세월이 지나서. 그죠? 그래서 12월 31일 결산분계는 이 추가 설정액을 설정해서. 결산분계로 집어넣어야 되는 걸 이게 말합니다. 자, 500건 때 퇴직금이 얼마? 300. 800건 때 퇴직금이 얼마? 200. 얼마? 200. 그러면 대면에 퇴직금의 충당 부채는 얼마? 500. 500만 원.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들은 역시 사기의 비용으로 가주면 되고, 알죠? 자, 얘가 500만 되니까 이게 얼마예요? 자동으로 2,500. 500만 플러스 되죠? 네. 여기는 자동으로 얼마? 2,500. 2,500 맞나요? 네. 자, 그러면 12월 31일 차기 이월 얼마? 2,500만 원 맞나요? 네. 자, 5기로 넘어갑니다. 1월 1일 전기 2월 얼마? 네. 2,500만 원 맞나요? 네. 똑같죠? 지금 현재 같이 넘어가죠? 에? 자, 몇 킬로 넘어갔어요? 5기로. 차변에 1월 1일 날짜로 퇴충 부채가 얼마? 2,500. 아유 미안해 대변이죠. 대변에 넘어갔죠? 네. 2,500만 원 넘어가 있죠, 그죠? 네. 자, 1월 5일 날 퇴사를 합니다. 갑돌이가 퇴직금 줘야죠? 네. 자, 갑돌이는 800건대예요. 사무직이라고. 그럼 갑돌이 사무직에는 얼마 있어요? 현재 1,200. 1,200만 200. 원 중에 자 100만 원이 갑돌이 거래요. 알았죠? 300만 원이 갑돌이 거래요. 알았죠? 네. 자 대변의 현금 얼마? 300. 자 차변에는 시작 대변에 네. 있던 퇴직금이요. 충당 부채 얼마? 300. 1200 중에 300을 빼와서 없어지겠죠? 네. 줄이라고. 그래서 퇴직금 줄 때 문제는 이겁니다. 맞나요? 자, 이때 퇴직금도 세금. 원칙인수 합니다. 네. 자, 원칙인수 얼마? 1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계산하는 건 안 나와. 금액을 아예 계산해 주지. 분기말하고 맞죠? 네. 자, 이것도 무선검 시작. 퇴직금이요. 퇴직금이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퇴직금 예수금 네. 얼마? 10만 원. 뺀 나머지 보통예금 또는 현금으로 얼마 주면 돼요? 290. 290만 원만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때 어떤 문제를 해야 되는지 잘 보라고요. 결산에 추가 설정하는 것, 추가 설정액만큼을 꼭 공개하는 게 결산 문제입니다. 아시죠? 추가 설정액만큼을 공개하는 게 결산 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몇 월 며칠? 1월 5일 날. 맞나요? 네? 1월 5일 날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대변의 보통예금 등으로 얼마 빠졌어요? 300. 300만 원 빠졌죠? 예. 자, 그러면 얼마 있어요? 2,200 와 2,200. 있죠? 네. 자,
추가 설정을 얼마 했느냐? 추가 설정을 자 400만 원 했다면 어떻게 보게 돼요? 그냥 다 빼고 이제 그냥 임의로 할게요. 무조건 시간 없으니까. 자 추가 설정 그게 결산대 분계예요. 자 차변의 시작 퇴직금이 얼마? 400만 원. 대변의 대충 부채 부채 얼마? 400. 400만 원. 일단 갑시다. 그럼 대변에 됐나요? 네. 12월 31일 자 얼마? 대충 부채. 400만 원. 상대 이름은 퇴직금이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짜로 차기 2원 얼마? 2,600. 2,900만 원 맞나요? 네? 300만 원 빠진 거 안 빼요. 2,600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하나 또 요 위에 거 보지 말고 얘가 대충 부채가 여기니까 가정하고 내용을 설명할게요. 요 자리는 뭔지 아세요? 요 자리는 퇴직금 지급액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얘는 뭐예요? 이때 잘 봐요. 얘는 정기월이고 얘는 차기월이죠. 네. 정기월 차기월은 분개한 거다 안 한 거다? 그렇지. 그래서 분개할 때 사용하는 계정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거 알아요. 그러면 차기월 종기를 아닌 얘들은 분개해서 나온 거 알죠? 네. 또 얘를 보면 굳이 어떻게 돼요? 3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 저기죠? 네. 자, 대변에 뭐예요? 갑돌이 퇴직금은 대충 5기 때 나간 뭐로 건데. 했죠? 5기 때 처음 퇴사한 거. 갑돌이 퇴사. 퇴사죠? 네. 자, 상대방이 현금이라 보통 예금이죠? 네. 자, 현금 좀 딱 하고. 자, 얘는 뭐예요? 차기월 종기가 아니죠? 네. 그러면 짠짠하면 어떻게 돼요? 차기월 종기가 이 분계 아니에요? 네. 이 분계는 뭘까요? 충당 이명은 뭐예요? 기말. 기말 내용이 뭐예요? 추계. 정확하게 발음해야 돼요. 추가 기말 결산 시에 추가 설정에 네. 기말 추가 설정에 기말 분기래. 네. 그럼 얘는 뭘까요? 분개하지 않아요. 기말 퇴직금 추계기 추계 음. 추산액. 이렇게 T자 그려놓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론 시험이 잘 나와요. 자, 이제 요건 뭘까요? 전기. 전기 항상 기초는 전기 거라고 했습니다. 네. 전기. 퇴직. 기말, 전기 기말 아니에요? 네. 기말, 퇴직금. 퇴직금 뭐 추가 산입금. 추계 얘가 넘어가듯이 이렇게 이런 단어로 설명이 나와요. 그럼 그 설명을 알아들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추계인지 추가 산입금인지. 지급액인지 추가 설정액인지 그 말을 제대로 모르면 답을 못 찾아요. 맞죠? 자, 그래서 조리걸로 가지고 연습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도 이번은 다들 공부자로 독도하니까 제가 해주신 달드만 제가 안 줘요. 왜? 해줘봤자 5분 내로 다 까먹을 거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얘기 마쳤습니다. 요것도 비유동 부채예요. 맞죠? 네. 근데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비유동 부채 중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장기 차입금. 자, 요거는 결산까지 다 연결되고 여기 걸로 가지고 굉장히 시험 문제 2개,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파악 안 해서. 자, 여기 장기 차입금 39페이지에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1년, 장기 차입금은 1년 초과, 빌리면 장기 차입금 무슨 변이 생겨요? 대변이 생겨요. 맞나요? 네. 그다음 안을 갚으면 차변이 오면 돼요. 맞죠? 갚을 때 이자까지 주는 거 뭐 합쳐서 보면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외야 이거 빌린 거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는 앞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환율 배웠죠? 네. 외환차익 외환차익 이거 안 배웠다고? 배웠어요. 분계 네. 외환차익 외환차익 배웠고 갚거나 받아낼 때 환율 때문에 못 보는 거 맞아요? 네. 그다음 결산 때 뭐 했어요? 환산할 때 그죠? 네. 기말 결산 때 환율로 평가할 때 그죠? 나오는 답이 시작 외화 환산이 외화 환산이 이거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네. 그거 정확히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장기 차익금 요거 임대 보증은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 부채라고 언제나 갚아야 되는 거 알죠? 세입자는 2차 보증금 나중에 이사할 때 받아낼 또 이익이 안 붙는다 해서 이름이 뭐예요? 기타 비유동자산 기억나요? 네. 자, 다음에 사실 대출 부채는 지금 방금 했고요. 확정 금액은 확정 기여형 요 2개 더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사채 끝나면 이제 부채가 다 끝나고 자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선 비유동 부채 중에 뭐 하나 배웠다? 장기- 대충 네. 부채를 배웠다. 여기까지만. 알았죠? 네. 자, 내일은 장기 차익금 차익금. 들어갑니다. 잘 들어요? 내일은 이거 끝냅니다. 비용에 다 끝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무리 다 끝냅니다. 자, 세무 이거랑 같이 파트는 다 똑같으니까 싹 끝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부가가치세 무속수리. 무속수리와 소득세 들어갑니다. 슬퍼라. 그리고 결산 들어갈게요. 네. 결산 중에 거기다 대학을 배웠는데 마무리하는 작업하는 거. 그럼 이제 시험 10월달 시험에 지금 따라오고 있는 대로 눈치 보니까 조금만 더 따라가 준다면 전원다 세무 이익까지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막바지 잘 하셔야 돼요. 없어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어느 것보다 잘하고 있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워낙 못한다고 더 좁으니까. 근데 지금